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운틴 측과 결탁한 의혹이 있어요. 파헤치고 있고요. 과거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 보면은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뭐 수조 원대 정도로는 지금 추산을 하고 있죠. 최서원 씨가 해외에 수조 원을 숨겨놨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수원지검 형사 1부는 2일 안민석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서원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하는가 하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자금이 최서원 씨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서원 씨는 2019년 9월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작년 8월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독일 검찰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허위로 확인되자 지난 5월 추가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씨를 명예훼손했다고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강변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얼마나 참아줘야 비로소 정신 챙길까요? 제가 그만두셔야죠라고 하니까 다시 뒤돌아보면서 못마땅한 웃음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셨죠. 그러면은 김용민 의원이 한 이야기를 대통령도 들었을 거다? 뭐 못 들으셨으면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두 번, 세 번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한 것을 두고 두 번, 세 번도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가 그만두셔야지요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뒤돌아보면서 저한테 약간 웃는 표정이기는 했는데 약간 못마땅한 웃음 같은 표정을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김용민 의원의 행태를 두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매우 저열하고 안 좋은 모습이라며 왜 그랬나 모르겠다고 개탄하며 김용민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매우 저열하고 안 좋은 모습이죠. 아무도 들은 사람 없는데 본인이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한 것은 고급진 정치는 아니죠.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어차피 총선은 중독 게임 아니에요. 저는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짓만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톤앤 매너에서 어긋난다고 그렇게 다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말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최종 후보자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사법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막바지 인사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영두 헌법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은 대북 킬체인 선제 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인데요. 정찰 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 적외선 영상으로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군은 위성 1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고성능 레이더 영상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해 2시간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계획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식별된 징후로 볼 때 한 주에서 2주내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11월 말 정도엔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공격의 배후 중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제 해킹 조직의 하루 평균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118만 건에서 올해 156만 건으로 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IT, 금융 등 민간 분야 침해도 급증하여 공공 분야의 2배에 달하는 등 민간인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특히 중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 제품과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전방위적 IT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은 중국의 국내 대기업 예산 랜섬웨어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업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예방했다며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구축, 운영을 파악해 차단, 폐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62세 정창욱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는 정창욱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지난 10월 12일 확정했습니다. 정창욱 씨는 신발 투척과 별도로 폭행,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창욱 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정창욱 씨는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라.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 어떻게 평화와 인권을 운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창욱 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지옥스러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하는 모든 정책들에 너무나 지옥스러움을 느껴서 국민이 받는 지옥을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강변했는데요. 신발에 처맞지도 않았으면서도 고소 취하하지 않은 문재인, 이런 작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그저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